사흘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사물에 묻었거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숙주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몇 시간 안에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매뉴얼을 지켜 소독했다면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실명으로 방문 장소를 발표할 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소독과 방역 작업을 합니다. 전염 우려는 극히 낮지만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침방울이 닿을 수 있는 가구 등의 표면은 소독제를 뿌리는 것보단 면에 적신 뒤 세게 닦아야 합니다. 식사도 따로, 식기 사용도 따로 해야 합니다. 옷과 침구류도 온수로 따로 세탁하고 완전히 말립니다. 격리자와 보호자가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 쓰레기도 따로 모아 버려야 합니다. 부엌, 화장실 등을 부득이하게 공유한다면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섬유보다 표면이 딱딱한 물건에 더 오래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합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를 보면 환경 조건이 맞으면 책상이나 스마트폰 같은 단단한 물체에 최대 일주일까지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침방울이나 신체가 자주 닿는 가구나 물건은 자주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사우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습도가 높다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우나 안에서 환자와 접촉할 경우까지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수영장에선 염소 소독이 돼 있는 물을 쓰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다만 탈의실 등 함께 있는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는 잘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독감은 잠복기가 이틀 정도입니다. 두통, 근육통, 콧물 같은 증상이 동시에 또 갑자기 나타납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최대 14일입니다. 기침을 동반하고 두통과 콧물은 적은 편입니다. 독감보다 초기 증상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상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긴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보인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순입니다. 기침은 가래가 별로 없는 마른 기침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우한의 확진자 99명 가운데 31명은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를 겪었습니다. 목이 따끔거리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을 보인 사례는 드뭅니다.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설사를 경험한 환자가 적은 것도 특징입니다.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과 해외 방문 이력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접촉력이 없고 가벼운 몸살 기운일 땐 집에서 푹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접촉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이상한 징후가 있을 경우엔 1339에 전화하거나 선별진료소에 가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없애는 공기청정 기술이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오염물질이나 기존에 알려진 바이러스를 일부 제거하는 효과만 검증된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도 제거된다는 내용은 과장 광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등 특정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에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예방법은 아니니 광고 내용을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잠복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퇴치한다거나 증상을 억제한다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마늘은 건강식품이지만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참기름은 맛있지만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한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떠돌자 WHO가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답입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가 넘쳐 괴담을 낳는다며 정보 전염병도 함께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가 감염된 사례가 드문 건 맞습니다. 국내 확진자들의 나이는 21세에서 73세까지 대부분 40대와 50대 중장년층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덜 걸린다는 말은 현재까지 과학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가 성인보다 외부 접촉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또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감염됐더라도 성인처럼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선 신생아도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앓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종류의 병입니다. 주로 소화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가 다른 사람과 동물을 오가는 질병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타인에게 옮기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옮길 의도는 없었지만 예상 가능했다면 형법상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변기에 접촉한 것만으로는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이러스는 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음식을 먹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 씻기 같은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배수구로 바이러스가 퍼져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 발병 때 홍콩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배수구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배설물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공기 파이프와 이어져 있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신종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물도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세계보건기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소금물로 입과 목을 헹구면 가래 등을 일시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 환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확진자가 없는 국가를 다녀왔어도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면 검사 비용이 지원됩니다. 소견은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합니다. 단순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를 받고 싶다면 자비로 검사는 가능합니다. 처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인 잠복기에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판정이 나와도 접촉력이 있을 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한 연구진이 세균 감소율을 측정해 본 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초 동안 씻었을 때 비누는 96%, 소독제로는 95%의 균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누에 든 계면 활성제의 작용만으로 바이러스를 충분히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 소독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효과보단 편리성 때문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최소 15초를 강조합니다. 이보다 짧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위도 중요합니다. 손바닥만 오래 씻으면 안 되고 비누를 써서 손등과 손가락, 손톱 아랫부분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소독제나 물티슈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30초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탄올 농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손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 농도는 60%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에탄올 60%와 90%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90%를 넘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2m 이상 거리를 두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침방울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거리와 상관없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증상을 가진 교인의 참석을 미리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